지난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8세 남편을 69세 아내가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무려 33년차 부부였는데요. 도대체 왜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걸까요? 우선 이 남편은요,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사건 발생 2달 전인 3월 31일 지하철역 계단에서 구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하며 온몸을 좀 많이 다치신 겁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내는 왜 이런 아픈 남편을 폭행한 걸까? 사건이 벌어진 그날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당시에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남편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대표님한테 돈을 가불했네. 그 대가로 나랑 하나의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내 명의의 벤츠 차에 우리 집 집문서까지 넘기려고 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집안 말아먹일 일 있어? 이걸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누가 이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더구나 남편이 갑자기 다쳐가지고 2달 정도 동안 내가 힘들어 죽겠구만은 남편이라고 옆에서 간병 아닌 간병하고 있는데 내 차에 우리 집에 다 넘기려고 그러고 있었네, 이 양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이 사건 날인 5월 5일 이 남편이요, 이때 하필 장롱하고 침대 사이에 몸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 좁은 공간에 몸이 껴가지고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열이 막 엄청 받아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또 뭐해, 이쪽으로 와서 누워 하면서 남편 옷을 딱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 이쪽으로 좀 오라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내 차에 집문서까지 마음대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에 내가 화가 끝까지 나 있는데 몸도 불편해가지고 일어나라고 해도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5월 5일 폭행을 시작해서 다음 날인 6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계속 때린 겁니다. 그 결과 남편 사망하신 거예요. 아니, 상황이 화가 날 수밖에 없긴 해요. 어떻게 모은 재산들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쳤나 싶었겠죠. 누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유로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건 그 폭행의 수위가 상당했다는 거거든요. 이 남편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롱과 침대 사이에 몸이 껴 있었어요. 잘 못 일어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아내가 열받는다고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발로,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남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밟아가지고 남편 갈비뼈 6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목을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쪼르기까지 했어요. 이런 수위의 폭행을 아침, 점심, 저녁 이틀 내내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 남편 왜 가만히 있었지? 몸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이 남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몸이 낀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재판 당시의 말에 의하면 가만히 맞고 계셨대요. 이틀 내내. 남편은 갈비뼈 6대가 다 부러지고 전신에 다 출혈이 있었습니다. 전신 다발성 손상. 피가 막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몸 속에서 순환되는 혈액량은 확 적어지죠. 그러면서 쇼크가 온 거예요. 그렇게 사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그런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남편을 엄청나게 비난하죠. 우리가 남편을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 남자를 떠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니까, 그게 너무 비열한 짓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자라도 강자가 약자를 막 괴롭히고 힘으로 제압하고 때리면 욕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사건 발단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재산 처분하고 하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죽일 때까지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당시 남편 몸이 불편했습니다. 다쳐서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즉 아내보다 이 남편이 약자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한 거잖아요. 그것도 33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죽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강자가 약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이 짓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아내는 때린 건 맞다. 하지만 죽이진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리긴 했지만 그것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건데,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이 아내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미 사건 전부터 남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때리긴 했지만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었고 죽을지도 몰랐다. 이미 건강이 안 좋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아내의 말을 그대로 까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막 때려도, 이틀 동안 때려도 우리 남편은 안 죽을 거야. 내가 막 발로 남편 얼굴을 수십 차례 온 힘을 다해 밟고 남편 가슴을 막 주먹으로 막 발로 갈비뼈 다 부러질 때까지 때려도 우리 남편은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죽을지 몰랐다. 내가 이렇게 때려도 내 남편은 죽을 리가 없다고. 엄마야, 때리다 보니까 죽었네. 죽음에 대해선 생각 안 하고 때렸다는 건데, 아니면 뭐 죽어도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때린 건지, 이게 살인은 아니고 상해치사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상해치사, 상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해치사가 인정되려면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재판부는 아내가 때린 폭행과 남편의 사망, 인과관계 있는데, 남편은 2차성 쇼크로 사망을 했는데, 이 쇼크는 지하철에서 굴러 생긴 게 아닌 아내, 당신이 때려서 생긴 거야 라고 봤습니다. 거기다 재판부는 아내는 나는 죽을지는 모르고 때렸다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아니다. 충분히 내가 이렇게 계속 때리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폭행이 처음 시작된 날 5일 아침에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남편이 뭐 크게 움직임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때렸는데, 그때도 이 남편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서 맞기만 했었다는 겁니다. 5일 첫 폭행부터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몸에 충분한, 육안으로도 딱 보이는 그런 멍들이 수십 군데 났고, 이 멍이 생기면 실혈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실혈 때문에 쇼크가 온 거란 말이에요. 실혈. 33년 함께 산 부부였어요. 서로의 상태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내가 그날 확연히
남편의 움직임이 없고 온몸에 멍이. 남편의 건강 상태가 평소와 달리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거예요. 이 멍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때려가지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막 때렸어. 근데 남편이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남편이 아닌데.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움직임이 없지? 그러면 뭐 그때라도 남편의 상태를 체크해서 119에 이제 옮기거나 뭔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몰랐다면서 그 움직임이 없는 남편을 이틀 동안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때리면서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2차성 쇼크로 사망해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며 아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의 최소 형량이 3년이라고 해요. 그 최소 형량을 받은 건데요. 이 상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때린 것도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틀 동안 내내 거기다 유족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솔직히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내 전과가 없고 만 69세였어요. 고령. 거기다 이미 사건 전부터 남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 등을 고려 양형해서 징역 3년을 때린 겁니다.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을 이틀 동안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3년이 아닌 더 강하게 이제 형이 나왔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쳐서 아픈 사람을 이틀 동안 때려서 죽인 거니까 이 점 양형 이거예요. 거기다 범인 나이도 많고 뭐 이런 게 양형이 된 건데 참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나이가 있는 사람이 때려 죽이면 양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 가지고 양형을 해줄 수가 있지? 아픈 사람을 때려 죽였네? 3년. 건강한 사람을 때려 죽였네? 너 5년. 이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아프고 싶어 아프나. 아프나 안 아프나 같은 사람인데 왜 이걸로 형량이 달라져요? 왜 이걸로 그런 형량, 양형 감안을 해줍니까? 전 개인적으로 나이대에 따른 형량 차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영아, 10대, 20대, 30대, 뭐 고령까지. 예를 들어서 고령이니까 3년, 10대니까 10년, 영아니까 20년 이런 거. 나이대를 떠나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강하게 가야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데. 방금 태어난 아기건 내일 당장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노인이건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 공평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안 하든 몸이 불편하든 안 하든 사람 대 사람으로 강하게 때릴 건 때리고 양형할 걸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몸이 불편한 남편을 때려 죽인 무서운 한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